안녕하세요. 체이스토리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따끈한 호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몸을 뜨겁게 녹일 수 있는 동네 목욕탕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시설도 좋고 세련되게 잘 꾸며진 온천 스파나 찜질방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목욕을 즐기게 되었으며 목욕 문화는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목욕 문화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목욕 문화도 함께 성장해 왔죠. 오늘 체이스토리에서는 목욕 문화의 기원과 특히 유럽 목욕 문화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만 알고 유럽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다 안다는 불가리아의 온천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 모헨조다로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한가운데 공중 목욕탕이 발견이 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10m, 7m에 이르는 이 목욕탕이 인류가 이용한 최초의 공중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레카라는 단어는 모두들 들어보셨죠? 알몸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뛰어다녔다던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탕 속에 들어가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밀도의 측정 원리를 깨우친 때가 기원전 3세기. 그리스에는 이미 그 전부터 목욕 문화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목욕 문화는 이태리 남부에 있던 그리스 식민지들로 전파되었고, 이후 로마를 통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기본 탈의실에 냉탕과 열탕, 사우나실과 운동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목욕탕을 이미 2000년 전에 갖추었던 로마 제국. 로마에서 목욕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며 시민들이 사교장이나 문화공간으로 발전해가자 로마 황제들마저 공중 목욕탕을 찾게 됩니다. 황제와 시민들이 알몸으로 겸욕을 하면서 로마의 목욕 문화는 신분의 차이까지 넘어선 대중문화로 완전히 정착이 되죠. 공중 목욕탕을 즐겨 찾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에피소드 하나. 여느 때처럼 목욕을 즐기던 황제는 때밀이에게 줄 돈이 없어 벽에 등을 비비고 있는 노인에게 그 말을 지어줍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공중 목욕탕에 황제가 온다고 하면 알몸의 남자들이 모두 벽에 달라붙어 등을 비비고 있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게 되죠. 이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황제는 등을 비비고 있는 남자들을 불러 번갈아가며 서로 등을 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등 밀어주기 문화는 한국 동네 목욕탕에 자동 등밀이 기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대중적이었던 로마의 목욕탕은 어느새 점점 거대하고 화려하게 변해갑니다. 216년 건설된 카라칼라 욕장은 2000여 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축구장 4개의 크기로 도서관, 강연장, 집회실을 두루 갖춘 콤플렉스에 가까웠습니다. 카라칼라 욕장 안에 있는 열탕 공간은 전차와 말이 등장하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하지요. 로마의 관문 테르미니 기차역 앞에는 306년 건설된 디오클레티안 목욕탕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는 무려 3천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규모로 목욕탕에서 발굴된 청동 작품과 대리석 유적만으로 박물관 하나가 채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바뀐 목욕 문화가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죠. 중세 시대에 들어 유럽의 목욕 문화는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몸을 자주 씻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공중 목욕탕은 일부 매춘 문화와 연결되었고 사치와 향락의 온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몸을 씻고 단장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던 시기였죠. 이런 분위기는 12세기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을 떠난 군인들이 터키식 목욕탕을 보고 돌아온 뒤로 유럽에는 다시 목욕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잠시. 유럽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게 되자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을 공중 목욕탕으로 지목합니다. 청결한 목욕 문화가 면역력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기본 상식조차 없었던 당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몸을 담궈 질병이 전염된다는 논리 아래 약 200년 동안 공중 목욕탕은 기피 대상이 되죠. 집에서조차 씻는 것을 무서워하자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세상이 됩니다. 몸을 씻는 것도 탐탁치 않았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탐탁치 않았던 세상. 근대 향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헝가리 워터가 발명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14세기 유럽으로 진출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이슬람식 목욕탕이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원에 입장하기 전 반드시 손과 발, 양쪽 귀를 닦는 의식 때문에 이슬람 마을에는 언제나 사원과 목욕탕이 함께 건축되었죠. 청결을 위해 물은 계속해서 흐르게 하고 뜨겁게 달군 대리석 바닥에서 때를 밀고 비누 거품으로 헹구는 것이 터키식 목욕법. 한때 한국에서도 터키탕이 유행을 합니다. 기도 전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닦는 터키탕이 한국에서는 퇴폐 마사지와 결합을 하여 그 고유한 문화가 아주 저질스럽게 변질이 되죠. 지금도 터키탕이라는 단어를 듣고 웃는 남자들 한 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 문화가 질병의 근원이라던 잘못된 인식은 19세기에 들어서 사라집니다. 이제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특권 계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대중에게 과시하기 시작하죠. 1842년 영국 바스에서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공중 목욕장을 다시 개장하고 이후 목욕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합니다. 공중 목욕 문화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독일,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특히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지역들은 휴양시설과 온천 치료시설들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덴바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영국의 바스, 체코의 카를로비 바리, 이들은 모두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에는 수많은 온천 휴양 도시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온천 도시들은 대부분 공중 목욕 문화에 온천이 추가된 형태로 도시기원이 온천에서 유래된 곳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칸 반도에 있는 불가리아의 온천 도시들은 도시의 기원 자체가 온천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온천하면 떠오르는 거대한 온천 욕장이나 천혜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노천탕을 불가리아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온천 스토리에 불가리아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불가리아 전역에 걸친 천여 개의 온천 대부분이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다양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역사를 거슬러서 말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불가리아 온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의 나라, 유산균의 나라로 잘 알려진 불가리아의 또 다른 별명, 바로 온천의 나라 불가리아. 기원전 약 4000년 고대 트라키아 시대부터 이 땅에는 온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됩니다. 참고로 트라키아는 현재 불가리아와 그리스, 터키 일부 지역을 의미하지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는 로마의 영향 아래 기원전 1세기부터 매우 발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목욕 문화를 예찬하던 로마 황제들의 특별한 관심 때문입니다. 이곳은 소피아 도심 중앙에 있는 미네랄 온천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솟아나는 뜨거운 온천수를 소피아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식수로도 사용하고 피부염에도 효과가 좋지요. 특히 큰 물통 여러 개를 가득가득 채워 아이들이 목욕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온천은 4000년 전 트라키아 사람들이 사용했었고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도 사용했습니다. 땅 밑에는 아직 발굴되지 못한 목욕탕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500년 전 오스만 투르크도 이슬람식 목욕탕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소피아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된 건물에서 목욕탕을 뜻하는 간판, 바냐를 찾을 수가 있죠. 이슬람 목욕장 옆에는 반드시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1576년 완공된 바냐바시 모스크는 이름 그대로 목욕탕 옆 사원. 이 주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그대로 건축 과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차가운 겨울 날씨에 관계없이 건물 내부는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불가리아의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관청이 모인 콤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또 다른 유적이 보존되어 있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야외 목욕탕 유적입니다. 정면에 서 있는 세인트 게오르기 교회는 최초 건축 당시 목욕탕 부속 건물로 추정이 됩니다.
불가리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죠. 바로 이 야외 목욕장은 동로마 제국 최고의 황제이자 로마법 대전으로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병약한 딸을 보내어 완벽하게 치유된 기적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아끼던 공주가 건강을 되찾아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세계 여기저기 소피아라는 이름의 교회는 많지만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직접 건축을 지시한 소피아 교회는 단 3개,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그리고 데살로니키의 하기야 소피아,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입니다. 물론 딸의 건강을 되찾게 한 이 도시는 소피아라 명명되었고 그 이름이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자, 이제는 수도 소피아를 벗어나 불가리아의 온천 도시 탑10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히사르. 로마의 어지러운 군인왕제 시대를 정리하고 로마 시내에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거대한 목욕장을 지었고, 또한 로마의 사왕제 시대를 열었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그가 남긴 업적에 한 줄을 더 추가해 보자면 24개 온천수가 집중된 마을을 로마 황제의 온천 도시로 직접 설계한 것입니다. 특히 온천수들이 가진 화학 성분이 제각각 달라 탄산천, 식염천, 유황천, 알칼리천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위장에 좋은 온천, 관절에 좋은 온천, 눈의 결석을 없애주는 온천 등 다양한 효능의 온천수가 더욱 흥미로운 도시가 바로 히사르입니다. 두 번째 도시 세인트 콘스탄틴 앤 헬레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330년 로마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로 이전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로마 최고의 권력자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리아 동쪽 끝 흑해 연안에 있는 온천수를 찾게 됩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온천수로 치료를 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도시는 세인트 콘스탄틴 앤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2000년 이상 지금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벨린그라드. 불가리아 남부 피린 산맥과 로도피 산맥의 경계에 위치한 벨린그라드는 도시만에 90개가 넘는 온천수가 집중되어 세계 기록에 올라 있는 도시입니다. 각종 미네랄과 규산, 불산 등 다양한 화학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가 30도에서 80도까지 각각 다른 온도로 솟아나고 있지요. 다양한 치유 효과와 함께 재활시설들이 갖추어진 벨린그라드는 발칸의 스파 수도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 산단스키. 도시만에 있는 80개 이상의 온천수로 1년 내내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도시. 탄산천, 유황천, 규산천, 알카리천 등이 신경계통과 피부 알러지는 물론 근골격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메디칼 테라피를 갖춘 스파 호텔들이 많아 운동선수들이 컨디션 회복을 위해 자주 찾는 도시 산단스키. 유명한 와인 도시인 멜릭이 가까이에 있어 불가리아의 와인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특히 노예 출신 검투사로 로마의 공화정 지배체제에 항거했던 상징적인 인물 스파르타쿠스가 바로 이곳 산단스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데빈. 불가리아의 장수마을 스몰얀 근처에 있는 데빈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브랜드 데빈의 발원지입니다. 타운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따뜻한 온천이 15군데 이상 솟아나는데, 이곳의 온천은 특히 담낭이나 신장질환, 비뇨기, 내분비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섯 번째 도시 사파레바바니아. 불가리아 서부 릴라 산맥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온천 도시로 하이킹이나 산악 스포츠를 즐긴 후에 반드시 다녀오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이곳 광천수의 특성을 일찌감치 파악한 고대 트라키아인들도 병자의 치유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발칸 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으로 기록된 사파레바바냐는 물의 끓는 전보다 뜨거운 섭씨 103도 온도에 철분, 칼슘, 망간이 함유된 유황온천으로 관절염, 근골격계, 신경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죠.
7번째 도시 치플릭. 발칸 반도를 가로지르는 발칸 산맥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도시 치플릭. 작은 마을에 옹기종기 모인 야외 스파에서는 한겨울에도 일정한 온도의 온천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울창한 수풀림 속에서 뜨거운 온천과 함께 노년을 즐겨보려는 일본인들이 2000년대 들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지금은 일본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도시 반키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반키아는 심혈관계 질병에 탁월한 효험을 가진 온천수가 솟아납니다. 불가리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재활센터가 세워지고 연구 목적의 부속 건물들도 함께 들어서 있죠. 불가리아의 유명한 생수 브랜드 반키아의 발원지로도 유명합니다. 9번째 도시 큐스텐딜. 북마케도니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큐스텐딜은 약 40여 개의 온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오직 고위 간부들만 온천을 사용했을 만큼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해집니다. 최고 70도 이상의 알카리천은 신경 및 피부질환, 근골격 질환에 효능이 있어 현재에도 물리치료나 수중 마사지 등 재활 목적의 시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특히 부인병이나 불임 치료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도시 바니아. 피린 산맥과 릴라 산맥이 교차되는 곳에 최고 온도 57도에 이르는 온천수가 솟아나는 바니아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이 지역에 트라키아인들이 정착했던 이유도 바로 이 뜨거운 온천수. 관절 및 근골격계 치료에 효험이 있는 온천은 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반스코 스키장과 피린 골프클럽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바니아. 사계절 내내 온천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이렇게 많은 온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를 여행한다면 빠뜨리지 않고 꼭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불가리아 온천입니다. 낯선 땅의 과거의 흔적을 찾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상상하는 재미가 바로 여행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죠. 이 뜨거운 온천수가 바로 불가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비한 온천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불가리아. 하지만 한류에 노출된 불가리아의 젊은 세대들은 정작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아직 남은 900여 개의 불가리아 온천은 그 물이 다 마르기 전에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